자, 어쨌든 그러면은 아마 여기 원주각 문제 풀 때 그죠? 아마 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여기 뒤쪽에 좀 활용되는 쪽은 은근히 그치 이거 뭐 어떻게 풀라는 거야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그게 보통 처음 접하면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좀 중요한 건데 어찌됐든 질문 받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번부터 해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부터 해야 되니? 어디지? 너무 얼마 안 됐네. 네, 질문. 네. 472번이요. 472번이 제일 빠른 걸까요? 472번부터 하면 됩니까? 여기 있습니다. 472번. 자, 오른쪽 그린 것 같이 사각형 ABCD와 사각형 ABCE가 ABCD랑 ABC. 자, 이렇게 원을 내접하는 사각형이래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쪽에 뒤쪽에 있는 각도가 75도. 그 다음에 이쪽이 조그맣게 나가는 이 친구가 31도랍니다. 자, 그랬을 때 나보고 x랑 y를 더한 값은 얼마겠느냐라고 얘기했네요. 자, 그러면 x랑 y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갖다 봤었을 때 아무래도 일단은 뭐 의도 자체를 파악해야죠. 지금 문제에서 ABCD랑 ABC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들을 갖다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ABCD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인데 지금 뒤쪽에 있는 각도가 75도가 나왔어. 그러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성질 자체가 뭐겠습니까? 마주보고 있는 대각의 크기 합이 몇 도다? 180도다. 그러면 x는 뭐 바로 나오겠네. 왜? 75랑 더해서 180도 나오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죠? 그럼 x는 일단 얼마? 105도. 그죠, 105도일 거야. 자,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될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럼 그전에도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얘기인데 이 y라는 각도가 지금 원주각이거나 중심각이겠습니까? 아니죠. 원주각도 중심각도 아니에요. 그럼 원주각도 중심각도 아니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떤 거의 합이나 이런 것들로 표현되지 않는지 한번 보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y라는 친구는 잘 보면은 여기 75도랑 그다음 이렇게 삼각형으로 봤었을 때 요 75도랑 그 다음에 요 친구 더해가지고 나오는 외곽일 거야, 맞죠, 그죠? 그럼 얘를 알 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바뀌는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안 쓴 게 뭐가 있어요? 여기 31도라는 걸 안 썼다, 맞지, 그지? 그럼 31도라는 게 지금 뭔가 보니까 지금 DE호에 대한 무슨 각? 원주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맞지, 그죠? 그러면 당연히 다른 데다 집어도 똑같이 원주각은 31도인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친구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또 31도일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얘들 더해보면 되겠지, 그죠? 얘들 더해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y는 얼마? 그렇게 얼마냐? 106도인가 봐요, 그죠? 네,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저거 A, C 구해서 해줘. A, E, C요. E, C. 뭐라고? 근데 상관없죠. 왜냐면 여기가 75도, 여기도 75도일 거니까, 그렇지? 네. 당연히 상관없죠. 네. 그 중에 하나 그냥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맞아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같은 각도가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뭘 어떤 논리로 썼는지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 있습니까? 자, 81쪽이 혹시 있나요? 81쪽이 78번. 78번. 네, 78번도 한번 봅시다. 자, 478번. 자, 478번 어떻게 바뀌셨을까요? 그냥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건지 아니면 어디까지는 구했는데 어디까지는 안 된다라는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따로 없나? 없나 봐. 자, 그림은 뭐 다 됐죠, 그죠? 네, 그림은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괜찮을 것 같고, 구해야 되는 게 각 x 마이너스 각 y. 그러면 뭐 한번 구해봅시다, 이것도. 자,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어떤 걸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일단은 여기에서 계속하고 있는 원이 내접하고 있는 무슨 각형, 사각형 얘기가 일단 당연히 먼저 생각이 들어야 될 거야, 맞지, 그치? 그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자체가 뭔데? 한 대각의 마주보고 있는 대각의 크기 합이 180도다, 그치? 그 다음 같은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한 대각과 그 대각선에 있는 외곽, 대외각이라고 얘기하는 각, 이 크기가 같다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뭐 x랑 y인데 일단 지금 만약에 이 사각형, 원에 대접한 사각형을 먼저 쓴다라고 하면 이 각이 아무래도 좀 눈에 띄죠. 그죠? 얘는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 ABCD라는 사각형 입장에서는 C의 외곽입니다. 맞죠? 그죠? 그러면 이 친구는 누구의 대외각일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 A가, 그러니까 정확히는 DAB라는 요 사각형의 각의 대외각이에요. 맞죠? 그럼 여기에 65도니까 당연히 누구도? 이쪽 각도 65도겠네. 맞지? 그지? 그럼 Y 더하기 32, 65가 나와야 되니까 일단 Y는 얼마? Y는 35가 나오면 되겠다. 맞니? 그지? 일단 요거 됐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x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뭐 만약에 뭐 이쪽 각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이쪽 각을 구해서 우리가 구할 수도 있겠죠. 맞죠? 그죠? y를 먼저 구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실 여기를 알기는 좀 쉽지가 않고 어떻게 갖다 생각을 해볼까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요 AB가 보니까 뭡니까? 그죠? 지름이네, 지름. 그럼 지름 나오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어디가 90도지 이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그림에서는 아무래도 이쪽이 90도가 될 거야. 그죠? 그럼 당연하게도 얘가 나온다는 뜻인 거야. 당연히 60도, 369 삼각형이네. 그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쪽이 60도니까 x는 얘랑 마주보고 있는 삼각형이니까 x는 그냥 120도다라고 얘기하면 되겠네. 그죠? 네,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또 있나요? 여기 쪽에? 여기 쪽에 없으면 넘어갈까요? 네. 네. 자, 82, 83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483번이요. 자, 다시 83번. 또 81번이요. 81번. 81, 83. 또. 일단 이거 두 개 먼저 할까요? 그러면? 그래, 알았죠. 그럼 81, 83 순서로 할게요. 자, 481번. 아니 그 선생님 480 아니 그 484번하고 해주시겠어요? 아, 그래요. 알았어. 884번도 있다는 거지, 그지? 그렇죠. 최근이 이제 와서 못 들었겠지만 우리 다음 주는 특강 차량 운행이 안 됩니다. 네, 그거랑 그 다음에 원래는 우리가 60문제짜리를 원래 보는데 반사정고사로 네, 그게 25문제짜리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토요일날 남아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평일날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빨리 오거나 남거나 해서 보셔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어찌됐든 자, 지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른쪽 그림에서 원에 접하고요.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건 이쪽 각의 크기가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한번 갖다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가 갖다가 볼 수 있는 게 어떤 건가 갖다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금 32도랑 56도 나왔단 말이야, 맞지, 그지?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걸까 갖다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보통 이런 그림에서 위에 문제들 뭐 80번이든 아니면 79번이든 이런 문제들 풀어보셨으면, 그죠? 이런 문제들 풀어보셨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여기 각도를 물어보는 게 제일 많아,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기 각도 일단 81번 질문이 누구셨더라? 저요. 혹시 여기 각도는 구할 줄 아니? 아이 그러니까 뭘 수 있죠. 그지? 네. 네. 뭐 만약에 해본다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각도를. 만약에 여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쪽이지만 내가 여기를 잠시 A라는 각도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A를 만약에 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인 거야.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해보면 여기는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어떻게? 여기가 A면은 누구도 여기 요만큼도 A예요. 맞죠? 그죠? 왜? 월에 대접한 사각형이니까 맞지? 그지? 여기 A면 여기 180-A 여기가 A일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을 생각을 해보시면 A랑 32도 더하면은 이쪽이 그 외곽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A 더하기 32도. 그러면 여기서 얘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됩니까? 180도가 되잖아, 맞지, 그치? 그러면 일단 여기 뭐 풀어보면은 2A 플러스 얼마? 88인가요, 그죠? 88도가 180도다. 그럼 일단 A가 나옵니다. A. 자, A가 얼마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2A가 결국은 그러게 92가 나와야 되니까 A가 46입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사실상 그죠? 끝났죠? 왜냐면은 결국 여기가 46도 나왔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여기 삼각형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도는 여기 46이랑 32랑 빼가지고 남은 각도죠, 그죠? 그래서 180도에서 이거 두 개 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각 A, B, C는 얼마일 거냐면 둘 더하면 78이니까 102도인가? 이거 잘렸네. 그런 상황이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 얘는 좀 지름인 걸 굳이 뭐 쓸 게 없어가지고 좀 그건 아쉽긴 하네. 자, 483번. 자, 483번은 어떤 게 안 됐어요? 어딜 그어야 될지 모르겠어. 토크 나누는데. 아하, 오케이, 알았어. 여기에서 중심. 이런 그림 그려져 여기 X랑 같다고 하시죠, 그죠? 맞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어주셔야 되겠다고 모르겠다고 얘기해 드렸잖아, 맞지, 그죠? 좋아.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요, 어디를 그어도 사실 큰 상관은 없습니다. 뭘 그어도 큰 상관이 없는데, 자, 어쨌든 82번 때 푸신 걸 보면은, 82번 때 푸신 거를 보면은, 82번 그림 잠깐만 여기 밑에서 조그맣게만 그릴게요. 어떻게 썼냐면 여기 이렇게 오각형이 그려져 있었고, 그지?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 좀 찌그러져 있지만 얘를 좀 180도 회전하는 느낌이랑 비슷하거든요. 여기 이 친구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그죠?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문제에서 여기가 182번 같은 여기 80도가 나왔고, 그죠? 얘가 뭐였어? 이 호에 대한 무슨각? 중심각이었어, 맞지? 그죠? 그러면 원주각이 40도다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원주각을 갖다 얘기했었는데 그 원주각 기준으로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잘랐었냐면 결국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나오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물론 어디에 그어도 원주각을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결국은 사각형, 삼각형으로 쪼개려면 이렇게 쪼개거나
왜? 이렇게 하면은 여기 원주각 40도 나오고 사각형 나오잖아. 맞지? 그지? 아니면은 어떻게?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자르거나 그러면 삼각형, 사각형 잘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 원주각 40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어느 걸로 잘라도 상관없어요. 그럼 다시 회전해서 지금 상황으로 오겠습니다. 조금 찌그러져 있지만 지금 여기서도 나와 있는 게 어떻습니까? 여기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가 물론 구해야 되는 거지만 모양상 나와 있죠.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그어야 되는 게 어딜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쪽으로 이렇게 A로 그어도 되고요. 이쪽 D로 그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A로 그을까요? D로 그을까요? A. 그래 뭐 A로 그어봅시다. 그럼 A로 그어주면 이렇게 그는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이렇게 그어주면 일단은 어때? 여기에서 이렇게가 원에 대접하는 사각형이 좀 이상해 보이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나와 있는 가격이 150도 나왔으니까 이 뾰족한 치고 얼마인지 알 수 있죠. 그죠? 얼마? 그죠? 여기가 30도인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남은 부분은 당연히 얼마일 거냐면 전체가 88이었잖아. 맞지? 그지? 근데 얘가 30도니까 얼마 남았겠어요? 그죠? 58도 남았을 텐데 얘가 지금 뭔 거야?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인 거야. 그럼 나는 중심각은 얘 2배 해주면 되겠네. 맞지? 그지? 그러니까 얼마? 그죠? 116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완전하게 좀 이해하는 거랑 이게 그냥 뭐 보고 아는 거랑 다른 겁니다. 얘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그림 살짝 돌려가지고 조금 찌그러뜨린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좀 다르게 이게 같은 거라고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굳이 여러분들의 탓이라기보다는 이게 고형 문제들이 좀 그래요. 그 다음에 484번이라고? 네. 자, 484번은 대충 하겠습니다. 자, 대충 그릴게요. 너무 대충 그렸나? 네.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좋은데? 선생님이 안 주시다. 아니, 뭐, 어쩔 수 있지. 아니, 뭐, 근데 항상 그래요. 저는 약간 그렇거든요. 제가 좀 추위를 잘 안 타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더위를 많이 타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좀 딴 얘기지만 제가 어렸을 때 좀 춥게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불쌍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어쨌든 우리 집도 학원을 했거든요. 우리 집도 학원을 해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학원 쪽에 있는 화장실을 써야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나와서 이 복도를 지나서 화장실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그때 좀 춥게 그거였죠. 아침에 학원 전체에다가 그거 하겠습니까? 불을 막 피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학교 가려면 저기까지 가가지고 양치하고 발벌 떨면서 그냥 자고 있어. 네. 그래서 네, 좀 춥게 살았기 때문에 좀 제가 좀 추위는 별로 안 타고 추위는 약간 그래요. 안 춥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안 추워요. 그냥 안 춥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안 추워. 근데 더위는 그게 안 돼. 그래서 아마 좀 있으면 나올까요? 그죠? 그래서 약간 더위는 항상 그렇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름 때는 난 항상 더운데 이제 그렇잖아. 우리 여기 친구들은 이제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나오면 춥잖아. 그죠? 저도 앉아보니까 춥더라고요. 그 자리는. 앉아보니까 춥더라고. 맞아.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나까지 냉기가 오기 전에 보통 끕니다. 네, 춥기 때문에. 자, 딴소리가 많았는데 어쨌든 문제도 뭐라 그랬냐면 지금 뭐래요? 여기가 110도 그다음에 여기가 125도고요. 이쪽 각을 구하랍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뭐를 지금 여기에서 이게 왜 나왔겠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483번 같은 경우도 원에 내접하는 오각형이었는데 오각형이라는 게 뭐 오각형의 성질을 갖다가 외우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죠? 결국 뭐야? 우리가 잘 잘라가지고 이제 조건에 맞는 그러니까 원에 대접한 사각형의 성질을 쓰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역시나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아? 원에 대접한 육각형의 성질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자르면 됩니다.
하면 왼쪽도 원에 대접하는 사각형, 오른쪽도 원에 대접하는 사각형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125도니까 이쪽이 얼마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55도요. 55도. 55도면 이쪽은 얼마? 55도요. 55도. 그럼 여기는 얼마? 20. 125도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원에 대접한 육각형은 결국은 짠짠짠 인접하자 요 세 각의 합을 더해주면 얼마겠구나? 360도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83초까지도 없습니까? 넘어갈까 그러면? 자, 84, 85 질문 받겠습니다. 84, 85 490 493번. 493 492번이요. 492 그래요. 493번. 493 494 보겠습니다. 그러면 490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가 원에 내접한다 그랬습니다. 문제에서 얘가 뭐 한다고? 원에 내접한대. 그지? 씨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A, B, C, D. 그러면서 나와 있는 값들을 좀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그림이 되어져 있는 것 같고 이쪽이 X, 이쪽이 65, 이쪽이 100, 여기가 45, 네, 그다음 여기가 Y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맞지, 그지? 네, 봅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뭐 구해야 된다고 지금? X랑 Y의 각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럼 원에 내접한 사각형이니까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봅시다. 당연히 원에 내접한 사각형은 무슨 성질을 갖고 있어? 그죠? 당연히 이제 인접하지 않지, 그죠?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180도다라는 성질을 갖고 있을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사실 뭘 먼저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뭘 먼저 하시든, 그죠?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핵심이 될 수 있는 각이 저는 이 각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각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있죠. 네, 그죠. 당연히 알 수 있죠. 왜? 이거 평각이니까 이건, 그지? 이쪽이 평각이고 얘가 100도면 이쪽이 80도일 건데 얘가 45도니까 노란색으로 표시한 각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죠. 35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게 왜 내가 핵심이라고 얘기 드렸냐라고 하면은 일단 이 Y라는 각을 보니까 어쨌든 맞꼭지가 우리 여기도 Y일 거란 말이지, 그지? 그러면 65도, 35도니까 이 Y각은 얼마? 80도인가요? 네, 80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 원에 내접한 사각형이니까 그러니까 원에 내접한 사각 원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막 동그랗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45도라는 각이 보니까 어때?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맞죠? 그죠? 그럼 당연히 어딜 갔다가 해도 똑같이 45도일 거 아니야.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여기도 똑같이 45도겠다는지.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요 조그마한 삼각형으로 해도 괜찮고 아니면 이렇게 커다란 삼각형으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커다란 걸로 만약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45도, 65도, 35도 하고 남는 게 요 x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얼마일까 생각을 해보면 145도니까 x는 35도인가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492번이라고요? 492번 질문이신 분 누구셨죠? 92번 질문 있지 않았나요? 아, 저요. 요건 어떤 부분이 안 됐어요? 그 각이 잘 안 보이는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원 ABC, 이제 ABCD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고 했잖아, 맞지, 그지? 네. 그러면 요거는 사실 어떤 유형이냐면 요거는 지금 유형 10이랑 같은 유형이거든요. 아,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지? 그게 결국 58도의 2배랑 23도 x 더한 게 180도 돼요. 이해되니? 네, 일단 해보고 또 안 되면 얘기하시고. 다음에 왜냐면 이제 원만 그리면 똑같은 거다 보니까 너무. 그다음에 493번. 아하, 오케이. 493번. 아, 요거. 이거는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심자로 끝나는 거 뭐 배웠습니까?
배운 거 있습니까? 심자로 끝나는 거. 심. 심으로 끝나는 거. 2학년 2학기 기준으로. 내신과 외신 그죠? 외심 배우셨죠? 그 다음에 내심 배우셨죠? 또 그죠? 무게중심 배우셨어요. 이제 지금은 이렇게 3개 배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요 삼각형에 오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5개를 배웠습니다. 네, 옛날엔 5개를 배웠어요. 그래서 2개가 뭐였냐면 네, 수심 배웠고요. 그건 뭐요? 네, 그 다음에 방심 배웠습니다. 누가 말했어? 왜? 네, 수심이랑 방심이란 걸 원래 배웠습니다. 옛날 옛적에는. 그래서 요게 현재 교육 과정에는 빠졌지만 지금 요런 문제들이 가끔씩 등장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냥 어떤 거구나 정도로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배운 거부터 해봅시다. 외심은 뭐의 교점입니까? 삼각형의 외심은 그죠? 외접원의 중심이죠. 맞죠? 그죠? 근데 우리가 찾을 때 무슨 선들의 교점이라고 많이 얘기하지? 한 변에 수직 맞아. 각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었어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삼각형이 있었을 때 각 변에 너의 중점에다가 수선을 긋고 그지? 너의 중점에다가 수선을 그어가지고 하는 간들이 무조건 놀랍게도 만났어요. 그죠? 그럼 얘가 이제 외접원의 중심이었습니다. 맞죠? 그죠? 이런 원의 이제 중심이었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얘는 이제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내심은 뭐의 교점이었습니까? 그죠.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었어. 그러니까 놀랍게도 삼각형에서는 이 각의 이등분선에도 놀랍게도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그래서 요게 이제 안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이었습니다. 무게중심은 뭐의 교점이었습니까? 세 중선의 교점이었어요. 중선이란 게 뭐였는데 마주보고 있는 요 대변의 중점과 꼭지점이 이렇게 이어준 게 중선이었어요. 그럼 요것도 여기 중점, 요거는 수직이랑은 상관없습니다. 그죠? 얘도 놀랍게 만나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끼리도 만나고 세 각의 이등분선끼리도 만나고 중선끼리도 무조건 만난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개 정도는 이렇게 안 만나고 이렇게 삐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삼각형을 잘 만들다 보면은 이게 세 선이 안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무조건 만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요. 수심은 뭐냐면요. 수심은 세 변의 이제 꼭지점에서 여기다가 수선을 발라내리는 거예요. 요거는 중점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중점이 아닐 확률이 뭐 많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또 수선을 내려요. 또 여기서 수선을 발라내려. 그럼 놀랍게도 얘들도 만납니다. 네, 그래서 얘를 수심이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신 493번에 해당하는 그림이 바로 수심에 해당하는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뭐 수심이라는 말 자체는 뭐 사실 몰라도 상관없지만 요 그림 자체는 그러니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얘들이 놀랍게도 한 점에서 만나고요. 보통 요거의 증명은 고등수학 때 많이 증명을 합니다. 네, 고등수학 이제 특히 공통수학 2에서 보통 증명을 많이 해요. 직선의 방정식 때 증명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꼭 증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세 수선의 발을 내린 게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고요. 요걸 우리가 수심이라고 한다 정도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방심은 뭐냐? 방심은 뭐냐? 네, 뭐 방심도 사실 뭐 본 적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방심은 삼각형에서 한 내각의 이등분선과 그다음 나머지 두 외곽의 이등분선을 교점입니다. 네? 네? 다시 삼각형이 있으면 뭐 이거 자체를 뭐 몰라도 돼요. 교육과정 빠진 거니까 여기 각에 네 각의 이등분선 있잖아. 각이 같아. 짠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쪽에 외곽이 있을 거 아니야. 이쪽 외곽. 너희들 반원 자를. 왜요? 자르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 얘들이 놀랍게도 또 만납니다. 그럼 요게 요 원의 방접원의 중심이다라고 얘기해서 방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원과 직선 문제에서 여기 원에 내접한 이제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그린 다음에 여기에 접선을 그었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원은 이 삼각형 입장에선 방접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근데 어차피 그런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여기에도 실제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했었을 때 이렇게 접선을 그어서 만드는 문제일 때
생각을 해보시면 무조건 여기 다 같고요. 왜냐면은 이건 뭐 내심이니까,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직각이란 말이야. 접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지름을 갖겠죠. 그러면 실제로 내가 이렇게 그어보면 이 두 개의 삼각형, 요렇게 두 개의 삼각형 각각 어떨 거냐? 너랑 너, 그 다음에 너랑 너는 RHS 합동입니다. 와우. 그러니까 당연히 대응되는 각도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각의 이등 분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찌됐든. 그래서 뭐 요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찌됐든 뭐 그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5가지를 배웠다 정도를 아시면 되겠고, 그러면 지금은 일단 수식으로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수식. 그림은 사실 요거랑 똑같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무조건 그시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A, B, C, D, E, F, A, C, D, E, F. 주인가요?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원에 대접한 사각형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무조건 고정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6개입니다. 네, 개수는 무조건 6개예요. 이 수식 모양에서 원에 대접한 사각형 찾아라. 무조건 6개예요. 네. 자, 그랬을 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거 있냐면 일단은 요렇게 사각형들을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짠, 짠, 짠 표시하고 있는 요 3개의 사각형들을 보시면 얘들은 모두 원에 대접합니다. 자,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게 수선을 말이다 보니까 너가 직각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치? 그럼 아무런 사각형이나 잡고 나서도 직각 더하면 180도죠. 그죠? 그럼 나머지 둘은 얼마인지 몰라도 더하면 180도일 거야. 그죠? 그럼 뭐야? 얘네들은 이제 마주보고 있는 대각의 크기가 180도가 되네, 맞지? 그죠? 그러니까 원에 대접하는 사각형들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됐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당되는 게 사각형 A, F, G, E, 그 다음에 사각형 D, E, G, F, 사각형 C, E, G, D 이렇게 3개가 해당될 겁니다. 사실 뭐 순서는 크게 상관없어요. 알파벳 순서는. 네. 네. 그러니까 F, G, E, A라고 썼다고 틀린 건 아니다. 그 다음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에다가 그냥 같이 할까? 아니, 새로 그릴까? 여기다 같이 그려도 알아볼라나? 네. 아니, 새로 그려? 그래, 새로 하나 그릴까? 그러지 뭐. 요거는 새로 그려도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한번 보시고. 이번엔 어떤 거냐면, 자, 우리 이제 여러분들 그 산 그릴 때 어떻게 그리십니까? 산 그릴 때. 산을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지 않아, 맞지, 그지? 근데 이제 꼭 산이 요즘, 그죠? 우리나라는 70%가 산지라 가지고, 그죠? 산이 하나만 있진 않잖아, 맞지, 그지? 우리나라 면적이 한 70%가 산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그리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그래서 산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산이 삐쭉 나와 있는 요 모양. 네. 형님, 저게 무슨 사각형이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제가 지금 모양을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실제로 사각형이라고 하면, 짠 하고 이었을 때 사각형이에요. 네. 지금 그냥 모양, 삐죽삐죽한 모양을 잘 보이라고 이렇게 한 것 뿐입니다. 실제로 사각형은 그냥 여기까지 그었을 때 계속 사각형인 거예요. 자, 그럼 요 녀석도 이제 원에 대접하는 사각형이 됩니다. 왜 그러냐? 라고 하시면, 역시나 이쪽이 90도죠, 맞죠? 그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뭐 생각해 보시냐면, 우리 나비 모양에서 같은 쪽에 있는 갈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90도로 같기 때문에 뭐다? 요것도 원에 대접하는 사각형이 되는 거야. 얘는 실제로 특히 어떤 사각형이 되겠어? 아무래도 여기가 90도니까 얘는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에 대접하는 사각형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죠? 분명히 이제 BC를 이제 이걸로 하는 대충 이런 느낌에 접하는 녀석이 될 거라는 거지. 그치? 네. 그럼 이런 친구가 여기에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변마다 보시면 돼요. BC 변으로 하는 거. 그럼 당연히
AC 변으로 하는 건 누구겠습니까? B쭉 보시면 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 AB 변으로 하는 건 당연히 어떻게? B쭉 보시면 돼요. 여기 좀 색이 겹쳐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산 모양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그죠? 사각형 뭐가 있을까? 그러면은 A, F, D, C 있을 거고요. 사각형 D, F, D, C 있을 거고요. 사각형 C, D, F, A 이렇게 있겠네요. 맞나? F? 아닌데 뭔가 하나를 안 썼는데? G. 그치? 여기가 아니라 사각형 A, A, B, D, E 하나 있겠다, 그죠? 이것도 역시나 뭐 순서는 좀 뭐 다른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 6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른 거 3개랑 저 산 모양 3개 해가지고 무조건 6개가 고정입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 다음 있습니까? 498번이랑 503번. 498번이랑 503번. 네. 네. 498번 한번 보겠습니다. 498번 어떤 게 안 됐을까? 알았어. 자, 지금은 보면은 뭐야? 여기 내용이 지금 보면 여기 유형들이 뭡니까? 원과 이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접현각에 대한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주어진 각 일단 먼저 한번 봐야 돼요. 주어진 각이 당연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이 친구죠. 맞죠? 그죠? 얘가 당연히 이 접선과 요 현이 이루는 각이야. 맞지? 그치? 그러면 얘는 도대체 뭐랑 같을 거야 이 말이야. 무슨 말이 되니? 결국 이제 우리가 원과 직선 단원에서 앞에 단원에서는 접선이 나오면 그 얘기였어요. 접선이 나오면 누구랑 길이가 같을까라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왔었을 때는 이제 원주각에서는 접선이 나왔다. 그럼 누구랑 각이 같지? 접선과 현 이루는 각 가지고 얘기하는 걸 거기 때문에 누구랑 각이 같지? 이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42도는 당연히 주어져 있는 현재 그림에서는 없습니다. 맞죠? 그죠? 그러면 얘는 사실 누구랑 똑같다 그랬어? 여기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이랑 똑같다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지금은 그게 없기 때문에 그릴 거예요. 아무렇게나 짠짠 그리겠습니다. 대충. 그럼 여기가 몇 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42도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그치? 그러면 여기가 42도는 내가 x를 구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지금 요 삼각형 잘 보면은 반지는 반지니까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란 말이지, 그치? 그러면 거기서 밑각인 거니까 내가 꼭지각만 알면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응. 84도. 그죠? 184도가 될 거고 그러면 180도에서 빼서 반 나누시면 됩니다. 그 다음 503번이라고요? 502번. 그죠? 502번. 자, 일단 502번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502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럼 그랬을 때 x각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먼저. 일단 먼저.
여기에서 일단 여기도 접선과 편이 되는 각이 나왔어. 맞지? 그치? 그러면 요것도 일단 역시나 뭘 생각을 해봐야 될 거냐 이 말이야. 맞지? 그죠? 응. 그럼 당연히 요것도 요호에 대한 무슨 각? 요호에 대한 중심각. 원주. 그죠? 원주각의 크기가 7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지금 여기 이 그림에서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어딘지 보이십니까? 누구죠? 어디라고 봐야 돼? 자, 질문하시면 누구셨더라고 이거. 여기 지금 일단 여기에서 이 70도랑 같은 각이 어딘지 보여요? 오케이. 자, 우리가 이 접선과 현이름 각이 지금 어떤 거냐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원이랑 이 접선 이렇게 있잖아, 맞지, 그지? 이렇게 접선과 현이름 각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지? 이러면 요쪽 호 있죠, 그죠? 요 호. 요 호에 대한 원주각 이렇게 갖다 찌르면 얘랑 각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 돼요? 지금 그거 쓰고 있는 중이에요. 이쪽에도 이쪽이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봐봐, 여기가 70도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랑 같은 각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쪽에 잘렸을 때 나오는 호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쪽이죠. 그럼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누구? 이쪽이 70도인 거예요. 무슨 말이 됐습니까? 네, 이쪽이 70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 70도를 가지고 쓰려고 보니까 뭐야? 구하고자 하는 x가 여기 70도 안에 끼워져 있네요. 맞죠? 그죠? 그러면 그 얘기는 지금 얘가 70도인데 여기 x를 구하라는 건 너를 알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죠? 저 파란색 각을 알 수 있어야지 70도에서 저 파란색 각을 빼면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 그지?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파란색 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 각은 당연히 누구 또 무슨 각이에요? 이 각은 무슨 각이야? 얘는 뭐야? 그죠? 무슨 원주각? AB호에 대한 원주각이네. 맞지? 그지? 그러면 얘랑 똑같은 각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죠? 요쪽 각 보이시죠? 그죠? 얘랑 똑같을 거야. 그럼 쟤를 알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다시 바뀌는 거죠. 알 수가 있겠다. 왜? 뭐가 보이니까? 그죠? H 지름이 보이니까. 지름이 보이니까 분명히 너는 90도일 텐데 여기가 50도 나왔으니까 얘는 40도가 될 거고 그럼 자연적으로 너도 40도가 될 거고 그럼 X는 70도에서 40도를 뺐으니까 30도가 되겠다. 그지? 네, 무슨 상황인지 봐요. 네. 네, 좋습니다. 자, 503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X의 각의 크기를 구하라 하면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네, 한번 보여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기서도 역시나 여기서도 역시나 일단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갖다 써야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맞죠? 그죠? 자, 그러면 물론 써야 되는 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뭘 거냐면 여기 AB가 뭐라는 거? 이 AB가 역시나 또 지름이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럼 지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어디가 90도일 거냐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맞죠? 그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갖다 그릴 거냐면 지금은 A랑 T를 한번 이렇게 이어볼게요. 그럼 그랬을 때 ATB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일 거냐? 얘가 직각삼각형이 될 수 있을 거겠죠. 너가 90도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그는 이유는 뭐냐면 저 55도라는 걸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55도라는 각이 지금 어때? 요 TB 호에 대한 원주각이죠. 그죠? 아, 그러면 어디도 55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이쪽도 55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렇지? 그럼 얘가 90도가 나왔으니까 얘가 나옵니다. 이쪽이 얼마? 얼마 할까? 30. 그죠? 35도가 나오죠. 자, 그러면 요 35도라는 요 각이 지금 당연하게도 누구? 요 AT 호에 대한 원주각이잖아. 맞지? 그죠? 그럼 우리 접선과 현이는 각을 이용해서 너랑 각이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도 얼마? 35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요거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이제 x는 끝났죠. 왜? 너랑 x 더하면은 55도 돼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따라서 x는 얼마? 20도가 되겠습니다. 아하. 네, 좋습니다. 86쪽 있습니다. 504번. 505번이지. 제가 504, 505, 또 506. 506, 500. 509, 508, 510. 10, 512. 12. 자, 일단 좀 여긴 좀 빠르게 해야 되겠는데? 빠르게 좀 할까? 일단은 자 지금 504, 505, 506이 지금 요거랑 어쨌든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일단 들어가겠구나라는 거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줘야 돼. 자 504번 한번 볼게요. 504번 보면은 자 뭐라고 돼 있는가 보니까 원기되어 있고 접선 그다음에 뭐야? 자, 다음과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나왔는데 문제에서 PC랑 BC의 길이가 같을 때 각 누구? BCT의 크기를 이쪽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죠? 네, 봅시다. 자, 지금도 보면은 왼쪽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죠? 뭐가 다르지가 않아요? 요 지름 나와 있는 거랑 접선 나와 있는 게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선을 그을 거냐면 여기서 A, C를 이렇게 그어볼 거예요. 그럼 왜? 그럼 요거 우상각형일 거니까. 직각삼각형일 거니까. 너 직각일 거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PC랑, 그다음 BC의 길이가 같대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 PCB라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일 거냐? 이등변 삼각형이겠죠. 그럼 내가 여기가 그걸 잠시 모르니까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지금 주어진 게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도? 이쪽도 A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왼쪽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이 그림에서 접선과 현이륜각이 누구랑 누군 거냐면 내가 AC를 긋는 순간 ACP라는 각이 바로 접선과 현이륜각인데 너가 위치상 누구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 ACO에 대한 원주각과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즉 이쪽도 A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기 A니까 얘는 얼마? 2A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2A랑 A 더해서 90도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A가 나오죠. A는 몇 도? 네, A는 30도. 그러면 끝났습니다. 이쪽 각은 60도가 되겠죠. 네. 505번도 질문이었나요? 네. 자, 105번.
이것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여기도 지금 보면은 왼쪽 그림들이랑 비슷하죠, 그죠? 왼쪽 그림들을 살짝 회전시키면 비슷한 그림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지금도 이제 비슷하게 한번 볼 거야, 뭐를. 여기도 A, B가 뭐가 나왔어? 지름으로 나왔네, 맞지, 그지? 그럼 여기서 지름으로 나왔으니까 여기서도 분명 어떻게 그으면 그래서 이렇게 그어주면 똑같이 직각삼각형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지금은 여기 34도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 그리면서 역시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누구예요? 여기 이 친구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에요. 그럼 누구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 여기 그리면서 여기서 그리면서 누구랑 똑같은지 알겠어요? 네, A, B, T. 왜? 여기 호에 대한 원주각을 찾아주는 거니까 여기랑 같을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럼 여기를 잠시 A라고 한번 해볼게요. 당연히 여기도 A죠, 그죠? 그럼 이번에 이쪽 각이 얼마겠어 보니까? 9지. A 더하기 34겠지. 그럼 짠짠 둘 더해보면 90도가 돼야 되겠네요, 또 그죠? 그래서 2A 더하기 34가 90이 돼야 되기 때문에 A는 얼마냐면 여기 34 빼가지고 해주면 얼마냐? 28. 28. 28? 여기 28이 돼. 그럼 X도 나오죠, 그죠? 왜? X는 누구랑 똑같으니까. 그죠? A 플러스 34랑 X랑 똑같겠네, 그치? 원주각이라서. 네. 그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들이 보니까 어쨌든 유형들을 좀 어려워들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림들은 쭉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해볼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506번도 그지? 자, 여기 6번. 자, 다음과 같은 그림에서 나왔는데, 다음과 같은 그림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6이 돼요, 그죠? 그리고 저희 각도가 30도래요. 자, 그랬을 때 나보고 뭐를 구하라? PBC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이야, 넓이를 구하랍니다, 그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네. 자, 근데 여기서도 일단은 먼저, A, B가 뭐야, 지금? 역시나 지름이에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고 앉아있겠습니까? 그죠? 90도. 그럼 어디 선을 그어야 되겠어, 지금도? AC를 그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그럼 AC를 그어보는 거야. 왜? 당연히 지금 같은 정보에서는 아직까지 좀 이 넓이를 한 번에 구하기에는 정보가 제한적이니까 뭔가를 더 구해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렇게 그어보면 얘가 90도요, 이쪽이 60도라는 건 크게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 게다가 이쪽이 30도면 누구도 30도겠구나. 네, 여기도 30도겠구나. 그럼 자동적으로 너도 30도겠구나라는 게 크게 어렵지가 않게 나온다는 거야. 이 그림에서. 그죠?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비슷해요. 이해되죠? 지금 접선 나오고 지름 나온 상황에서 선 긋고 그 다음에 어디랑 어디랑 각 갖고 하는 것들이 지금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나와보면은 지금 요 삼각형이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분명 길이도 충분히 더 필요합니다. 맞죠? 그죠? 그런 이유에서 갖다 보니까 요 A, B, C 삼각형이 30, 60, 90 삼각형이네. 그지? 그럼 당연히 길이의 B가 몇 대 몇 대 몇이겠구나? 그죠? 2대 1대 루트 3이겠구나. 그러면 너가 6이면 여기도 6, 즉 지름은 12가 되는데 2대 1대 루트 3이니까 AC의 길이는 얼마? 6일 거고요. 그 다음에 CB의 길이는 얼마? 6 루트 3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잘 보면 이게 PAC 삼각형이 보니까 30, 30 나오는 거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여기도 6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네, 그럼 이제 끝났죠. 그죠? 왜? 지금 이제 얘를 꺼내보면 어떤 모양이야? 이런 모양이네. 여기가 18이고 이쪽이 6루트 3이고 그다음에 이쪽이 30도가 되는. 그럼 넓이 구할 수 있겠죠, 그죠? 네.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30이겠다. 사인 30은 얼마? 2분의 1. 까먹으시면 안 되죠,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그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508번인가요? 오마이갓, 다 질문이구만. 자, 508번은 어떤 게 안 됐어요? 508번 질문. 20번. 질문 누구셨죠? 어떤 게 안 됐어요? 그냥? 이게 BD 긋고 응. 120도인 것까지 알아냈는데 어디가 120도? BCD 그렇지. 여기가 120도지, 그렇지. 맞아. 그렇지. 요게 아무래도 지금 아까 질문이랑 이어서 보니까 아직은 지금 요 접선과 현이름각 여기가 어디랑 어디랑 같은 각인지 잘 못 찾는 것 같거든. 그래서 모든 문제들, 그러니까 지금 질문했던 문제들도 다 그걸 봐야 돼. 지금 접선이 나왔잖아, 맞지, 그죠? 그럼 어디랑 어디랑 같은 각인지 찾을 수 있을까부터 연습해야 돼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거부터 찾는다고 생각해봐. 내가 일단 요 그림에서 말 그대로 진짜로 지금처럼 막 해설이나 힌트나 이런 거 없이 내가 접선이 나왔네.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분명 어디랑 어디랑 같은 각을 찾으라는 건데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지? 이걸 한번 찾아보셔야 돼.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거 연습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이 보여요. 그쵸? 맞아. 그럼 지금은 쉬는 시간입니다. 네, 그죠? 빠르게 하면은 여기가 잘라보면 여기가 히스, 여기가 얼비다. 아니 지울 게 자, 그러면 일단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오늘 일단 좀 설명할 것들을 좀 많이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안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답을 다 못했지만 일단 넘어가서 오늘 설명할 거 먼저 설명을 하고 오늘 좀 축약해서 만약에 좀 빠르게 설명할 수 있다면 아마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좀 나와가지고 시간이 남으면 오답을 마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오답을 하기 힘들 것 같고 다시 돌아와서 하기 조금 힘들 것 같고 일단 남은 부분 설명을 조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상관관계 빼고 상관관계 전까지 다 설명하는 게 오늘 목표거든요. 네, 3점도 전까지 설명하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내용 설명 다 하는 게. 네, 3점도라고 써져 있는 데 있어요. 거기 전까지 하는 게 목표입니다. 3점도는 그냥 마지막 시간에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잠수부터 되는 게? 시원한 네. 자, 어쨌든 이쪽 부분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C에서 남은 부분들이 무엇일 거냐 이걸 좀 얘기를 해볼 건데 3학년 2학기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게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 삼각비 있습니다. 삼각비, 그죠? 삼각비들 있습니다.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특수각에서의 삼각비 얘기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삼각비들 활용해가지고 여기서 올려놓으면 각도가 얼마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는 75도 같은 경우 30 더하기 45로 105도 같은 경우 45 더하기 60으로 쪼개가지고 막 갖다 2대1 대 루트 3, 1대1 대 루트 했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삼각비 내용들 그 다음이 원입니다. 원이 물론 우리가 아직 오답을 다 못했지만 이제 결국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원과 직선이라는 길이와 관련되어 있는 파트랑 원주각이라고 하는 각도와 관련되어 있는 파트 크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원의 성질은 사실상 여기서 배우는 게 끝이에요. 3학년 2학기에서 배우는 게 이 수학 전체,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해서 이제 원의 성질과 관련해서 배우는 건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2를 만약에 가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이거든요. 그때 뭐가 있냐면 원의 방정식을 배워요. 원의 방정식 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원을 좌표 평면 위에다 그린 다음에 거기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문제들 중에서도 이제 원과 직선이나 원주각 형식을 차용해가지고 우리가 설명하거나 아니면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예, 거기서도 이제 응용이나 심화 문제들이 은근히 도형으로 풀면 또 잘 풀리는 것들이 또 몇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도형적인 것들을 좀 잘 해두시면은 고등학교 가서도 이런 문제를 사실 중학교 도형으로 이렇게 풀 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 아 그렇네 이해가 되는 거지 그게 뭔데 이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도형들 좀 잘 생각을 해주시고 남은 파트가 이제 통계 파트입니다. 통계. 네, 통계만 남았습니다. 네, 통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할 대표값과 산포도가 거의 메인이고요. 상관관계라는 단원도 있는데 상관관계는 거의 제가 생각해서 한 반쪽짜리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사실 여러분들한테 한 20분만 주어지면 그냥 다 이해하실 거예요. 아 이런 내용, 아 이런 느낌 다 이해하실 겁니다. 한 20분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마지막 시간 때 할 수 있도록 할 거고 오늘은 대표값과 산포도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 대표값과 산포도는 말 그대로입니다. 대표값과 산포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뭐랑 뭐냐면 대표값과 산포도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각각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파트가 은근히 내용도 좀 많고 은근히 좀 헷갈려요.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표값입니다. 대표값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통계라는 게 뭐냐면 통계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그죠? 통계 어떨 때 들어봤어요? 통계 확률 같은 거. 이거 통계. 근데 아직 그래. 이거 통계를 뭐 배워보진 않았잖아요. 저 배웠어요. 아, 그래요? 네. 뭐 그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이제 통계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하나하나의 값들, 우리는 보통 숫자를 많이 다루죠, 그죠? 꼭 숫자가 아니어도 어떠한 자료들이나 이러한 값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통계에서는 변량이라고 불러요. 변량. 뭐라고 부른다고? 변량이라고 부릅니다. 뭐 우리는 보통 숫자들 가지고 많이 할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숫자들 있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3, 5, 뭐 마이너스 2, 7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이런 숫자들이 만약에 몇 개 없어. 그러면 그냥 눈으로 보면 됩니다. 그죠? 네. 아, 그냥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런 값들이구나. 혹은 아니면은 뭐 그지?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험 점수래. 시험 점수인데 뭐 이렇게 뭐 90점, 뭐 100점, 뭐 60점 뭐 이렇게 나왔대. 그럼 몇 개 없어. 몇 개 없으면 그냥 보면 돼요. 그죠? 보면은 그냥 다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우리한테 별량이 몇 개 없다면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얘기를 하면 될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러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학원만 하더라도 우리 2학년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100명. 우리 학원에 2학년만 300명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300명이 이번에 2학년 1학기 모의고사를 봤는데 점수도 쭉 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한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그죠? 이거 300명만 해도 이렇게 안 들어오는데 이게 만약에 전국으로 갔다가 한다고 치자고. 예를 들어 수능을 봤어. 수능을 봤는데 수능 점수들이 쭉 나왔어요. 그러면은 쫘라락 해서 나올 건데 이게 어떻게 뭐 누가 제일 잘 받고 뭐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이 한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당연히 안 들어오죠, 그죠? 당연히 안 들어옵니다. 이 별량의 값들이라는 것들이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도대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작년에 수능은 얼마였고 올해 수능은 몇 점이고 그러면은 요거에 어떠한 변화나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단 말이야. 그래야지 이제 분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죠? 그렇기 위해서는 이 자료들을 대표하는 이 대표 값이 필요한 겁니다. 이 자료가 몇 개든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요 자료의 특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녀석인지 좀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위한 것이 이제 대표값. 말 그대로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료들에 대한 대표. 네, 요거의 대표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대표값들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대표값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뭐 약속을 하면 약속을 할수록 그냥 다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3학년 2학기 때 대표값은 뭘 배울 거냐면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말 그대로 별량을 대표하는 값입니다. 그리고 별이라고 쓰고 별이냐고
대표하는 값이에요. 그러면 이 대표하는 값을 우리는 총 3가지를 배울 겁니다. 거기 책에도 써있죠. 뭐랍니까? 평균. 그죠. 평균, 그 다음 중앙값, 그 다음에 최빈값이 나오고 있어요. 자, 평균이라고 하면 뭘 보고 평균이라고 얘기하느냐? 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평균입니다. 예를 들어서 1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봤는데 내가 평균이 몇 점이지? 라고 했었을 때 그 평균입니다. 그럼 평균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100점. 그죠? 평균 100점. 그죠? 다 더한다. 만약에 내가 뭐 4과목을 봤으면은 4과목 더한 다음에 4로 나눠주면 되고, 그죠? 만약에 내가 8과목을 봤으면은 8개 그냥 더한 다음에 8로 나눠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평균이 맞고요. 그래서 요걸 그냥 이제 쓰면은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값들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아까 같은 그 숫자 같은 값들을 변량이라고 부른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죠? 그러면 변량의 총합 값을 변량의 그죠? 개수로 나눕니다. 네. 자, 그런데 어쨌든 뭐 용어 같은 경우는 변량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료 숫자들이라고도 생각하시면 뭐 그냥 정의는 뭐 달달달 외운다는 느낌보다도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중앙값은 뭐냐면 자, 변량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뭘로 나열했다고?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값입니다. 네. 그래서 이 평균이랑 중앙값 같은 경우가 좀 비슷하면서 달라요.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값을 우리가 중앙값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최빈값이라고 하면 뭘까요? 최빈값이라고 하면 그죠? 한자어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최빈값이라는 건 맞아요. 뭐 사실은 뭐 이제 이 자료에 뭐 중복도라고 하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도수 뭐 이런 식의 용어들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가장 많이 중복되는 반복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으면 걔가 최빈값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아무래도 우리가 한번 구해보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죠? 한번 갖다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2, 5, 7, 8, 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충 한번 해볼게요. 자, 이랬을 때, 자, 각각의 대표값 3가지를 모두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평균이 어떻게 될까? 라고 물어봤어. 자, 당연히 이 평균은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요거 5개를 더해준다. 뭐로 나누는데? 5로 나누면 되죠, 맞죠? 그죠? 그럼 5개 더하면 얼마지? 24. 잠깐, 뭐라고? 24. 24, 그래? 24인데 이걸 뭐로? 5로 나누면 되나 보다, 맞지? 그죠? 그럼 이게 평균인가 보지, 뭐, 그지? 네. 그 다음에, 자, 중앙값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앙값. 자, 제가 일부러 크기 순을 나열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딱 가운데가 누굽니까? 5죠. 네. 따라서 중앙값은 그냥 5예요. 그 다음에, 자, 최빈값 생각해 볼까? 최빈값. 최빈값은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게 누구냐라는 거야. 그지? 2. 그죠? 그래서 최빈값은 2가 돼요. 어떤 느낌인지 되시죠? 그죠? 네. 자, 이것만 보면 참 너무 쉬운데, 맞지? 그지? 왜 불안하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지? 예를 들어서, 다른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엔 뭘 해볼까? 3, 4, 4, 그 다음에 7, 12 이런 거 하나 해볼까요? 자, 이렇게 갖다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평균부터 한번 해볼까요? 평균부터. 6분의 33. 아, 그래? 다 더하면 33이야? 2분의 11이요. 아, 그래? 아니 37이야 37. 37. 아, 그래? 그럼 6분의 37이니? 실수했어요. 아, 오케이. 자, 그러면 그죠? 다 더한 다음에 6개로 나누면 됩니다. 그죠? 그 계산에 대한 거는 뭐, 그지? 잠시 생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중앙값이 얼마일까라고 물어봤어요. 4 아니면 7이요. 그죠? 지금은 어때? 짝수개죠. 짝수개다 보니까
그렇게 두 개가 징그렸단 말이야, 맞지, 그죠? 그럼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면 가운데라는 친구가 그냥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친구를 써주면 되고요. 지금 저 짝수개면 가운데 두 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얘들의 평균을 써줘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라고 하면 당연히 다 더한다면 그러겠지만 중앙값은 가운데 둘의 평균만. 그럼 지금은 그죠? 2분의 11이 중앙값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러면 요걸 갖다가 보시면은 결국 뭐야? 이 중앙값이라는 게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중앙값이라는 게 결국은 이 자료 내에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자료 내에 있는 값에서 무조건 추출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2분의 11이라는 숫자는 여기 없잖아. 그죠? 2분의 11이라는 숫자는 없지만 중앙값으로 2분의 11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것들. 다음에 최빈값은 무엇일까? 4랑 7. 그죠? 최빈값은 지금 보니까 반복되는 게 어때? 4랑 7 있죠, 맞죠, 그죠? 얘 둘이 둘 다 반복되잖아, 맞지, 그지? 그러니까 둘 다 최빈값이에요. 그래서 최빈값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숫자 추천 받습니다. 17 5 이상. 5, 2, 3, 17, 17 5, 17, 17, 23. 28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자,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평균 한번 해볼까요? 평균. 이거 무조건 맞아 83 아니 6분의 83 40 뒤에가 83이라고 끝난다고? 40 아니네 15 44 아이 실수로 이렇게 말해. 45? 17도 잠깐만. 얘네 둘 다 얼마야? 90 다 더하면 90이래 아, 90. 15 90을 뭐로? 15 6으로 넣으면 되겠죠, 맞죠, 그죠? 여기 지금 5.5가 아니야? 이거 뭐야? 5 두 개야? 그죠? 그러면은 15야? 네 그런가. 평균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중앙값 뭘까요? 17 그죠? 지금은 두 개지만 어차피 둘이 똑같다, 맞지, 그지? 그러니까 중앙값은 그냥 둘의 평균은 17. 그 다음에 자, 최빈값은 얼마일까요? 5, 7, 24. 네, 거기서 보통 많이 틀려서 일부러 이 문제를 냈습니다. 네. 57 27 최빈값은 없습니다. 아 자, 왜냐하면 여기서 최빈값이라는 건 가장 많은데 가장 많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이런 이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다른 별량이랑 비교했을 때. 비교해서. 그러면 요거는 지금 어때? 물론 다 두 개씩 반복되는 건 맞아. 하지만 모든 애들이 다 두 개씩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두 개가 이미 패시브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와가지고 5랑 17, 얘네들이 와가지고 야, 난 두 개씩 반복된다고. 내가 가장 많이 반복되겠지? 그럼 다 두 개씩인데 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최빈값은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를 뭐 아무거나 뭐 그죠? 30 뭐 이런 거 하나 추가했어. 그럼 이제 어때? 30과 비교해서 얘네 셋은 더 많이 갖고 있죠. 그럼 그랬을 때는 최빈값이 5, 17, 23이 최빈값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 됐습니까? 네, 하지만 지금은 이게 없기 때문에 비교할 애가 없죠. 그죠? 다 똑같은 개수이기 때문에 이때는 최빈값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평균이란 친구는 보시는 그대로 뭐 딱히 뭐 더 말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평균처럼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값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크기수로 나열했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인 거고, 요거는 별량의 개수가 홀수개냐 짝수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홀수개면 당연히 그냥 크기수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그 친구를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 짝수개면 어떻게 한다고? 가운데 있는 두 개의 평균인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최빈값은 가장 많이 반복되는 건데, 이 최빈값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거? 최빈값은 없거나 여러 개, 두 개 이상 존재할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대표값은 요거 세 개를 일단 여러분들 구분하시는 게 구분하고 구할 수 있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많이 나오는 얘기는 보통 어떤 거냐면 어떠한 자료를 준 다음에 이 자료의 대표값은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어울리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그 다음이에요. 뭔 말이에요? 어? 무슨 말씀이시죠? 오케이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자료를 준 거야 나한테. 네. 네. 3, 4, 4, 7, 7, 12. 그러면 이랬을 때 얘 대표값은 이 셋 중에서 누가 제일 좋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얘들의 대표를 한번 얘기하고 싶단 말이야. 이 6명 있어. 6명이 와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걸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고 싶어.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숫자만 보낼 수 있다면 이 셋 중에 뭘 보낼 거냐 이 말인 겁니다. 평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 말이지. 그치? 자, 일단 보통은 우리한테 이렇게 숫자로 주어질 거잖아, 맞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대표값 싸우면서는 보통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냐면 보통은 평균이랑 중앙값이 싸웁니다. 자, 미리 얘기하자면 물론 최빈값이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최빈값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좀 극단적이에요. 어떨 때냐면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하나가 그렇게 많이 반복돼. 무슨 말인지 되죠? 100개의 별량이 있는데 한 98개가 똑같아요. 한 90개가 똑같아. 그러면 물론 이제 뭐 평균을 써도 되고 그것도 되지만 그지? 최빈값도 써도 되는 거잖아, 맞지, 그죠? 하지만 그런 상황은 별로 안 줍니다. 그냥 안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어떤 경우? 아니면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좋아하는 과일 뭐야 이렇게 조사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있다고 할까요? 그죠? 딸기, 그죠? 배, 사과, 아보카도. 레몬, 망고. 레몬, 자몽. 망고, 자 등등등 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딸기가 예를 들어서 5표가 나왔고 이렇게 2표, 이게 뭐 1표, 이렇게 3표 뭐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오케이?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자, 그럼 그랬을 때 이 별량의 대표값이 뭐냐 이 말이야. 뭐 딸기랑 배랑 사과를 평균 낼 수는 없잖아요. 딸기. 그죠? 뭐 이것도 크기 수를 나열한다면 가운데 과외를 할 수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가 아닌 별량이 주어졌었을 때는 이때는 어쩔 수 없죠. 평균이랑 중앙값을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최빈값을 써야지. 혹은 아니면 이런 것들 말고도 이런 별량이 이제 숫자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최빈값을 쓸 때가 있고, 혹은 아니면은 어떤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신발 사이즈 같은 거 조사할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신발 만드는 공장이야. 그래서 이번에 신발을 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많이 쓰는 신발들을 막 조사했어요. 누구는 누구는 220, 누구는 250, 누구는 280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해가지고 평균을 내봤더니 261.7이 나왔대. 그러면 평균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것만 찍을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러면 다 신데렐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신데렐라 언니들 되는 거라고. 누구는 남고 누구는 모자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경우에서는 가장 많이 신는 사람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빈값으로 찍어내야죠. 무슨 말이 됐습니까? 그래서 자, 최빈값이 지금 얘기 드리는 것처럼 대표값으로 유용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특정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경우, 신발이든 옷이든 이런 경우들, 아니면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별량이 숫자가 아닌 경우, 요럴 때는 최빈값을 쓸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들은 워낙 좀 특이한 경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시면 되는 거고요. 보통 경우에서는 이런 경우들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숫자로 주어졌었을 때, 요랬을 때 평균이 낮겠니? 중앙값이 낮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인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자, 요거에 대해서 구분하는 거 해드릴게요. 자, 어떤 거 예시를 들어볼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한 달 동안 읽은 책의 권수를 만약에 비교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자, 5명이 왔어요. 자, A, B, C, D 5명한테 한 달 동안 읽은 책의 권수 조사했습니다. 자, 했더니 자, 안 읽었고요. 한 권 읽었고요. 2권 읽었고요. 10번. 10권. 자, 30권 읽었다고 칩시다. 오. 자, 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보이시죠? 그죠?
자, 그럼 이랬을 때 이렇게 요 5개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이랑 중앙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평균 얼마였겠습니까? 평균 5분의 5분의 34. 34. 그래서 5분의 34 그러면 얼마야? 6점. 6.6인가요? 쉽네. 그 다음에 중앙값은 얼마죠? 1. 중앙값은 1이요. 그죠? 1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값 중에서 하나를 이제 누구한테 보인다면 뭐가 더 이 5명을 더 다 잘 대표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중앙값이요. 그죠? 자,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제 5명, 자, 이 자료를 못 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못 봐요. 그런데 이제 평균을 제출하면 뭐야? 이 5명이 책을 읽은 한 달에 책을 읽은 건데 평균이 6.6이래요. 그럼 이걸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도 잘 안 읽는 사람들도 한 4-5번 읽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들 한 6번 정도씩 읽네. 다들 책 많이 읽네.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까보면 어때요? 3명 빼고는 안 읽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됐습니까? 그죠? 하지만 중앙값 한 권이면 물론 당연히 30에 대해서는 좀 무시한 게 되니까 조금 좀 미안하지만 어쨌든 이 5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5명에 대해서 대표할 때는 차라리 한 권이 더 가깝다는 거야. 무슨 말이 되시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중앙값이 나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이러한 값들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극단적인 값이라고 해요. 극단적인 값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값이 있으면 중앙값이 차이 났습니다. 네. 극단적인 값이 있으면 중앙값. 자, 다시 극단적인 값이 있으면 그때는 중앙값이 나와요. 그런데 극단적 값이 없으면 그때는 이제 평균이 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 됐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평균의 장점이자 단점이 결국은 모든 별량들을 총합한 다음에 별량의 개수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별량들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장점이지만 평균의 장점이지만 거꾸로 이런 극단적인 값에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은 일반적으로는 사실 평균이 좋지만 만약에 별량을 봤더니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게 하나가 있어. 그러면 그때는 중앙값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는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오류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그때는 중앙값이 낫다. 무슨 말이 됐습니까? 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94, 95 쪽에 있는 걸 한번 좀 문제를 풀어보시죠. 그러면 그 다음에 산포도 얘기도 좀 마저 하겠습니다. 오늘 산포도 얘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산포도입니다. 네. 오늘 그래서 내용 설명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네. 산포도요? 그 뒤에 이제 10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분산과 표준 편차를 어떻게 해보고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여기 단원명 자체가 대표값과 산포도고요. 앞에 대표값을 설명드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산포도를 설명드릴 건데, 요 산포도 같은 경우에는, 이 산포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계산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앞쪽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자, 산포도라고 하면 이제 뭘 보고 산포도라고 얘기하느냐? 자, 이 산자랑 포자가 한자로 이제 흩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포도라고 하면 흩어진 정도를 얘기해요. 뭐 한 정도라고? 이제 흩어진 정도예요. 네?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딨냐고? 아니다. 산포도의 방금 요즘 내가 아까 몇 쪽이라고 그랬는데. 알려줬어요. 그래. 네, 흩어진 정도, 100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 흩어진 정도에 대한 얘기가 이제 산포도입니다. 그럼 뭐 흩어졌다는 게 그렇잖아요. 흩어졌다는 게 뭐야?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기준. 그죠? 네, 그 기준이 되는 게 어디냐면, 자, 우리가 앞에서 대표값을 평균, 중앙값, 최빈값 세 가지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기 산포도로 왔었을 때에 이제
대표값은 일단 평균만 쓸 겁니다. 그래서 평균에서요. 평균에서. 뭐에서? 평균에서 얼마나 흩어졌는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에서 얼마나 흩어진 정도로 우리가 표현하는 게 산포도예요. 그럼 이것도 역시나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하냐면 예를 들어서 자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 3, 3, 3, 3 이런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0, 3,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7 이런 자료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봤었을 때 얘도 평균 얼마냐면 5개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눠주면 위에 거 평균 얼마겠어요? 3이죠. 아래 거 평균은? 네, 아래 거 평균도 3이에요. 그러면 둘 다 평균은 3이에요. 하지만 얘는 지금 어때? 3이라는 평균에 다닥다닥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어때? 위랑 비교했었을 때는 평균은 3에서 좀 떨어져 있죠. 값들이.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러면 얘가 더 흩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셨어요? 얘가 더 모여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흩어진 정도를 얘기하는 산포도는 크면 클수록 많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십니까? 그래서 흩어진 정도 산포도라는 건 얼마나 많이 흩어졌나요? 라고 이걸 숫자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당연하게도 얘가 더 모여있고 얘가 더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친구의 산포도가 더 큽니다. 무슨 말이 되죠? 흩어진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역시나 지금처럼 자료가 몇 개 안 되면 그냥 보면 돼요.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그냥 비교하면 됩니다. 얘가 더 많이 떨어져 있네.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당연하게도 이 자료가 역시나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흩어진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 이 산포도라는 거에 대표값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산포도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편차라는 걸 좀 얘기해야 됩니다. 참고로 편차는 산포도는 아닙니다. 자, 편차라는 걸 먼저 해줘야 돼요. 편차라는 걸 뭘 보고 편차라고 얘기하냐면 변량 빼기 평균을 편차라고 얘기해요. 이거 몰랐습니다. 뭐 빼기 변량 빼기 평균을 편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보통 문제 이거는 좀 제대로 기억 안 하시면 이렇게 잘못 하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 막 다음 중 산포도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했는데 3번 편차는 평균 빼기 변량이다. 맞다. 이렇게 체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에요, 안 돼요. 평균 빼기 변량이 아닙니다. 변량 빼기 평균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달라요. 둘은 달라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아니, 뭐 빼기니까 빼기고 이름은 뭐 다 왔네. 그건 비슷하지 뭐가 아니에요. 네, 각 변량에서 평균을 뺀 거예요. 무슨 말이 되셨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 쉽게 그냥 5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당연히 이제 예를 들어 편차는 얼마일까 생각을 해보면 평균이 얼마죠? 지금 얘도 평균이 이 5개 평균이 얼마야? 3이거든요. 그럼 편차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 변량에서 각자 평균을 빼주는 거예요. 그럼 다 3씩 빼주는 거예요. 어떻게 될 거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이 편차가 보니까 평균 기준으로 얘들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숫자로 표기한 거예요. 그럼 실제로 1이라는 값은 보니까 어떻다라는 거야? 평균 기준으로 이만큼 더 작은 녀석이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얘들 수직선이나 이렇게 크기 순으로 나열했다고 하면 얘가 더 왼쪽에 있다는 뜻인 거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4라는 값은 보니까 어때? 편차가 1이라는 건 평균보다 1만큼 크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평균 내가 알 수 있으면 이 값도 알 수가 있을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이 되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얘기하는 거고요. 이 편차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편차에서는 반드시 요거가 문제로 반드시 나와요. 편차 관련해서는. 뭐가 나오느냐면 바로 편차의 총합은 편차의 총합은 반드시 0이에요. 어떠한 자료들의 편차들을 다 더하면 반드시 0이 됩니다. 요건 그냥 약식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약식으로 증명해주면 예를 들어서 내가 A, B, C 3개 변량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편차는 뭐야? 여기다 평균을 뺀 거죠. 그럼 얘네들 평균 M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M이라는 평균은 당연히 뭐야? 요거 3개 값을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게 평균이겠죠. 맞죠? 그죠? 그럼 얘네들이 편차는 당연히 뭐가 될 거냐? A-M, B-M, C-M이야.
그럼 이 편차를 다 더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편차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어떻게? 마이너스 3m 해준 거죠. 근데 m이라는 게 얘였잖아. 그럼 3m을 빼주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 되시죠? 그렇죠? 요거는 뭐 당연히 숫자를 n개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 되시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편차의 총합은 0이고요. 이건 반드시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편차 한정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일 거냐면 이런 느낌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4명, A, B, C, D 4명 있습니다. 자, A, B, C, D 4명의 수학 점수라고 치겠습니다. 수학 점수인데 평균이 75점이래요. 평균 75점이래. 예를 들어서 그랬더니 얘들의 편차가 이렇게 나왔대. 자, 이렇게 나왔어요. 편차가. 그랬을 때 D는 수학 점수가 몇 점이에요? 무슨 말이 들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편차에서 일단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 편차의 총합이 얼마다? 항상 0이다. 그러면 4명에 대해서 평균을 지금 내고 있으니까 4명의 편차합은 반드시 0이어야 돼요. 그럼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요. 그죠,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6이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얘는 D는 평균보다 몇 점이 낮다? 6점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럼 평균이 75점이었잖아. 그러면 D의 점수는 몇 점? 69점인 겁니다. 와.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좀 슬프지만 어쨌든 이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이 스케치는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패턴이라는 건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아까 같은 값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별량 쉬운 걸로 얘기할게요. 1, 2, 3, 4, 5. 그럼 편차는 당연히 평균이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됐어요. 역시나 만약에 이게 값이 몇 개 없으면 이게 보시는 것처럼 편차를 보면서 평균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구나. 그냥 보면 돼요. 평균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구나. 그냥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 되죠? 그죠? 하지만 역시나 이 값들이 몇백 개, 몇천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뭐 플러스 5 뭐 이런 것들이 몇백 개, 몇천 개가 있으면 이게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안 보이죠. 그죠? 이게 얼만큼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이 편차들에도 좀 대표값이 필요한 건데, 자, 그러면 사실 모든 자료들을 반영해서 우리가 이제 대표값을 쓸 수 있는 게 평균인데, 평균을 못 써요. 왜 못 쓸까? 0이다. 그죠? 편차의 총합은 무조건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료의 특성에 관계없이 총합이 무조건 0이니까 평균은 무조건 0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이 자료의 특성을 파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이 제곱해서 평균을 낼 거예요. 뭐에서 평균 낸다고? 제곱해서 평균을 낼 거야. 물론 이게 정확하게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건 아니겠지만 제곱해주면 어쨌든 이제 큰 건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건 그만큼 크게 반영될 거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얘들이 모두 다 양수값이 될 거니까 최소한 0이 되는 일들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러면 실제로 얘들을 제곱해서 평균 내는 게 바로 대표적인 산포도인 분산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분산이 바로 산포도인 거고요. 이 분산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바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바로 편차들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로 대표값으로 만들어낸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죠? 그래서 각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한 것이 분산이다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다음 표준 편차도 많이 씁니다.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뭘 보고 표준 편차라고 그러냐? 분산이라는 녀석이 어땠어? 요거 다 제곱해서 한 거잖아, 맞지, 그지? 그럼 다 제곱해서 반영돼 버린 거란 말이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우는 게 표준 편차.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 표준 편차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죠? 네. 선생님. 네. 실례가 안 된다면 화장실에 빨리 가면 되겠습니까? 화장실이요?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가는데 급해요? 네, 약간 급해요. 빨리 갔다 와.
그래서 표준 편차에 대한 루트를 씌우는 게 어쨌든 분산이라는 친구고요. 어디까지 됐어? 결국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표준 편차나 분산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많이 평균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A 학교, 예를 들어서 학교 2개. 자, 여러분들 학교 아무거나 2개 얘기해 주세요. 동백. 그래, 또 동백. 또 뭐라고? 동백 중이라고 뭐라고? 성지. 그래. 자, 이렇게 뭐 중학교 거기 다 칩시다. 이렇게 있는데 얘들의 자, 뭐 예를 들어 수학 점수라고 하죠. 보시면 자, 여기서 자, 평균 몇 점이라고 할까? 동백 얘기하신 분 몇 점으로 할까요? 평균 90점. 그래, 90점이라 합시다. 성지 몇 점이라 할까요? 아무렇게나 해? 95점. 95. 오케이, 질 수 없다. 오케이, 좋아. 자, 오케이, 질 수 없다. 좋아. 그럼 예를 들어서 얘들의 표준 편차가 예를 들어서 몇 점이라고 볼까? 표준 편차가 예를 들어서 표준 편차가 10점이고 여기가 표준 편차가 3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준 편차의 의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표준 편차는 얘가 물론 이제 충분한 값일 때 기준이에요. 충분하게 값들이 주어졌을 때 값들이 뭐 몇 개 없을 때는 당연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값들이 충분히 많이 주어졌을 때는 이 표준 편차가 신기하게도 이 평균에 대해서 떨어진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지? 그치? 예를 들어 평균이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동백중 같은 경우도 평균이 90점이라고 쳐. 그럼 당연히 90점인 친구들도 있겠지만 85점인 친구도 있을 거고 80점인 친구도 있을 거고 그지? 여기도 95점도 있을 거고 100점도 있을 거고 뭐 70점이 있을 수도 있고 60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그죠? 그러면 이런 분포에서 놀랍게도 이 90점 플러스 마이너스 10점 표준 편차가 10점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10점이면 어때? 80점에서 100점이죠. 그럼 여기 사이에 전체 인원의 약 70%가 분포되게 돼요. 네, 물론 충분히 많은 값일 때는 그게 항상 그렇게 따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95점, 성지 중 예를 들어서 95점이라고 그랬죠. 근데 표준 편차가 3점이라는 건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3점.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겠습니까? 92에서 98이겠죠. 여기 약 70% 인원이 분포되어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왜 하필 70%? 응? 왜 70%? 아, 그게 그렇게 따라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 이게 뭐라 그럴까? 나중에는 이제 확률과 통계 쪽으로 가서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을 이제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이런 식으로 갖다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어떤 통계든 간에 충분히 많이 값이 주어지면 평균에 모여 있고 평균에서 많이 떨어질수록 적어지는 이런 게 항상 성립돼요. 무조건. 이게 신기하게도 그래요. 신기하게도. 어떤 거든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가 나온다고 할까요? 3 그래요. 주사위에서 3이 나오는 횟수라고 센다고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러한 평균이나 확률 분포든 뭐든 간에 무조건 평균에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져요. 무조건. 그러면서 이거에 멀어지는 것들이 점점 낮아지는 그런 모양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90점이 제일 많고 90점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인원이 작아지는 이런 모양새가 나와요. 그래서 이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만큼을 해봤더니 약 물론 정확히 68점 몇 %인데 약 70%가 보통 분포되어 있는 형식이 됩니다. 네,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런 정도만 어차피 뭐 그것까지 하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표준 편차 이게 산포도거든요. 산포도가 크니까 뭐야? 많이 흩어져 있는 거고 70% 인원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산포도가 작잖아. 그러니까 다 여기 다닥다닥 모여 있는 거야. 무슨 말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요 값만 봤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표준 편차가 작잖아. 맞지? 그지?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여기 친구들은 실력이 되게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약 70% 인원이 요 6점 차이 안에 분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한두 문제만 틀려도 그냥 바로 동서 팍 내려간다는 거. 근데 비교적 표준 편차가 큰 요 친구는 뭐야? 비교적 좀 다양한 친구들이 좀 이제 분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학교의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평균뿐만 아니라 표준 편차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 친구들 실력들이 비슷한 거구나 아니면 좀 다양한 실력의 친구들이 분포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있고요. 자, 그래서 분산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고요. 하나 더 알아두면 이 분산 같은 경우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평평제라고 얘기해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라고 돼요. 이것도 하나 적어는 주세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그래서 제평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게 사실은 요것도 사실은 어디 내용이냐면 요것도 사실은 거기 내용입니다. 네, 확률과 통계 내용입니다. 확률과 통계 내용이지만 그냥 같이 많이 씁니다. 네. 제평평제. 네. 네, 그걸 이제 제평평제라 얘기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말만 들어서는 그죠? 뭔 소린가 싶기 때문에 한번 값으로 한번 우리가 평균을 내봅시다. 네, 예를 들어서 별량 뭘로 해볼까요? 마이너스 2, 다음 0,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9, 11. 11? 아니야, 11은 그래. 13, 91.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별량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표준 편차까지 한번 구해볼게요. 네. 자, 구해보면 일단은 우리가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편차의 제곱 평균이기 때문에 편차를 구해야 되고,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평균을 구해야 돼요. 그럼 먼저 평균이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구해보겠습니다. 네, 5요. 네 평균이 5예요. 그것 때문에 이걸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편차는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해보면 각 별량에다 얼마씩 빼주면 돼? 그죠? 50 빼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맞습니다. 알죠? 그러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0, 4, 9 이렇게 나와요. 네. 그죠? 미안. 이제. 선생님.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이제 실제로 얘들은 다 더해보면 0이 되는 게 맞고, 그죠? 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해준다? 제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곱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9, 25, 0, 16, 64점. 그럼 얘들을 평균 내는 거예요. 그럼 분산은 어떻게 될 거냐? 5분의 150. 얼마라고? 154래. 5분의 154? 네, 그렇답니다. 그럼 요게 뭐가 된다? 요게 분산이 된다. 그럼 당연히 표준 편차는 루트 씌워주면 됩니다. 여기 표준 편차. 무슨 말인지 되니? 경훈이가 유리 많이 단대요. 네. 그래서 요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다가 분산이랑 표준 편차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죠, 그죠? 네. 아, 사실 여기 뒤에 유형을 더 해야 되는데 아쉽네요. 일단 지금은 100쪽 좀 풀어보시고 네. 여기는 원래 제가 105쪽까지 106쪽까지 내렸었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 내고 그죠? 그렇게는 못 내고 102, 101. 그럼 뒤에 많이 90, 넣었는데 99요. 106, 106, 99. 106, 106. 저희 앞에도 한자 106, 106. 106까지. 그러니까 103. 성형수 얘기하는 거야. 아니요? 103이다. 딱 103. 103. 3 너무 많은데. 하나, 둘, 102. 103, 103, 뭐 101이야. 여기까지 103은 다 100이야. 103이나 100. 103, 103. 미안하고 이게
그냥 106쪽까지 이렇게 하면 돼. 우리 야, 너무 근데 징그러서 없나? 아니 징그러서 무슨 곧 알렸어. 공포가 아니라 언제 뭐 그래. 일단 여기 103까지에다가 뒤에 단어문 마무리 한 장도 같이 좀 넣읍시다. 네? 몇 장이 여기 뒤에 스텝3 있는 거. 내신 거기도 해야 되니까 지금 숙제가 많이 어렵지 않을까. 그래도 다음번에 마지막이라서. 와 다음번에 마지막이라서 어디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진 않잖아요. 또 모이려고 한 장만이에요? 나중에 하지 그러니까요. 그래 한 장만이에요. 100장까지 뒤에 거 하면 너무 힘들려나? 네. 그렇습니다.